네, 지금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문제를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저에게 아주 귀한 도움 말씀을 주셨던 분인데요. 오늘은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인데 교수님은 과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엄청 바쁘시죠? 근데 지금 관련된 분들이 모두 네. 밤낮 없이 네. 뛰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귀한 도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그 국민들 같은 경우도 조금 좀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좀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 검색을 하시고 거기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교수님께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에서 도시봉쇄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 저장성 외칭시인가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입국 제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혹시 확대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한 말씀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정부에 그 자문을 할 때 네. 특히 이제 입국 제한과 관련해서 이 우한 후베이성을 입국 제한을 1차적으로 하고 네. 그다음 그 위험 평가에 따라서 특히 이제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추정이 되거나 아니면 확인이 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게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의 그 확진자가 유입됐던 나라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미리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봉쇄가 이루어졌다면 아마 추가로 입국 제한 대상 지역이 더 이제 정부가 아마 확대하는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어제 밤에도 사실은 이제 이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어느 나라냐를 가지고 질병관리본부와 이제 전화 회의를 했는데요. 몇 개 그 중화권 국가들은 또 중국 내의 일부 지역은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문가들이 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정부가 받아들여서 결정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중화권 국가라고 말씀하신 게 지금 이래서 동남아 쪽까지도 염두에 그러니까 두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홍콩이 사실 중국 본토에 해당이 되고 워낙 그 이동과 교역량이 많기 때문에 네. 홍콩이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도 대상 지역이 되고 그리고 또 중국의 그 주민들이 많은 나라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만간 입국 제한 그 대상 지역 내지 국가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입국 제한 대상 지역 국가를 확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항에서 지금 검역 문제를 좀 짚어야 되는데 무증상 전염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 상태에서 네. 다른 사람에게 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정황이 있는데 네. 이제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고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되지만 현재 완전히 입증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무증상 감염자의 전파를 고려해서 검역을 하려면 이 검역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죠. 또 현실적으로. 실제 그것들을 이제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또 무증상 감염 전파가 전체 유행에 갖고 있는 역학적 의미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중요한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그럼 거기 무증상 감염까지 인정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 현실적 방책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네, 실제적으로 선제적인 자가격리 정도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데 자가격리 대상도 무증상이기 때문에 걸러내기가 어렵죠. 근데 국내 일각에서 그래서 아예 전면 입국 금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돼버리면? 전면 입국 금지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감염 유행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입국 금지를 전체를 다 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를 어떤 이유로든 꼭 방문해야 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예를 들면 경유지를 세탁한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밀입국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사회 감염 유행의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큰 틀에서 이제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을 좀 질문을 드렸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지금 확진 판정받은 환자의 동선을 우리가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게 약간 혼선이 있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 개별적인 동선은 공개하지 말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보세요? 네, 이 그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예. 생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리고 이 동선이 어디가 그 동선이 이쪽 지역이 있었고 그다음 저쪽 지역은 아니다. 이런 걸 발표를 할 때 이게 혼선이 와서 번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정확하게 발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건 시급성보다는 정확성이 더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실제적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 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2, 3일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사멸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 확진이 되고 동선이 발표된 시점엔 이 동선에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게 바이러스가 소멸된 다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동선이 공개가 되고 이 동선에 들어갔던 영업장애라든지 이런 데 보통 폐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또 손실을 보는데 또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그 회사 업체가 네. 이 확진자가 이미 일주일 전부터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확진된 상태에서 이 직장 폐쇄를 했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네. 너무 과도한 반응이었지 않나 그렇게 이런 보세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계속 영업을 했을 때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두려울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공간에서 이 감염이 돼서 발병할 가능성은 많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네. 그분이 이 증상이 생기기 전부터 접촉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봐서 그분들을 자가격리시키고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제 나온 그 큰 뉴스 중에 하나가 GS 홈쇼핑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와서 방송 이제 그 제방만 틀게 하고 이제 일단 폐쇄를 했잖아요. 이게 과한 조치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게 상당한 그 자가격리와 확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미 그 공간을 폐쇄하는 것 자체는 뭐 방역 소독 한 번 하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영업장이든 이런 그 폐쇄 조치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명령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 광주에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네. 접촉의 강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범위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병원 전체를 폐쇄를 했습니다. 네네.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확진자가 이 자가격리 시점으로부터 확진 기간까지가 적어도 3, 4일 이상 떨어져서 진단이 됐다면 이미 그 이전 단계의 감염은 가능하지만 이후 단계에서부터는 감염이 거의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폐쇄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정부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기준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발표를 한다면 좀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을 듣다 이제 보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방역 소독까지는 책임을 지고 직장 폐쇄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고를 하거나 결정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이제 선별 진료소를 가더라도 중국을 다녀오지 않은 내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검사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진단 키트가 워낙 태부적이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현실적으로 확대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확대한다라는 발표는 있었지만 더 확대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요구가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그 우한에서 어떤 원인 불명의 폐렴이 돌고 있다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위기대응과와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유입 가능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감염 유행의 가능성을 평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네.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중에 가장 무서운 게 대규모의 그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게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했는데 1차적으로는 검역 단계에서 최대한 막아내야 되고 그렇지만 이게 감염자가 유입되는 게 반복되고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시작이 되면 결국 검역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확진 검사를 가능한 많은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검사를 근거로 한 방역 체계를 돌려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었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을 많이 늘리는 것 자체가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2월 말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뭐 질병관리본부와 또 여기 협력해서 들어오는 업체나 이런 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서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 병원 단위에서의 확진 검사를 보급하고 실제 이제 운영을 시작하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받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직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확실히 시작되지 않은 그런 단계에서 이런 검사가 가동이 가능해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그 이 지역사회 감염 유행을 비교적 조기에 발견을 하고 그리고 빠른 격리와 진료를 통해서 중증 환자 발생이나 지역사회 감염 유행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빠르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거다. 네, 진단 같은 경우. 진단 부분은 뭐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고 뭐 다른 나라가 쫓아오지 못할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GS 홈쇼핑 사례를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으니까 똑같은 사례로 이제 그 직원도 처음에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가 나중에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몇 번 이제 그런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까 이게? 예, 이게 그 바이러스가 충분히 몸에서 검출이 될 정도로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검사를 하면 당연히 음성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 최대 잠복기 2주까지 잘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게 첫 번째 뭐 일주일째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다. 감염이 안 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검출이 안 됐다는 의미고요. 잠복기 2주 이내에 다시 증상이 생기면 재검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추가적으로 확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현상이라서 너무 그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질문이 막 쇄도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뽑아서 질문 드릴게요. 첫째 7934님. 이 감염자와 한 공간에 15초만 있어도 전염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마 이게 중국에서 나온 뉴스 갖고 이제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뭐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기침을 한 상태에서 바로 옆에서 숨을 들여 마시면 바이러스가 바로 흡인이 되니까 전염 가능합니다. MBC 미니로 이지원님은 만 13살 미만은 잘 안 걸린다고 하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그 바이러스가 남녀노소를 구분해서 감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어린이들이 적은 이유는 이 어린이들이 이 실제 확진자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연령층에서의 감염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조우성님은 우리나라 확진자는 완치가 되는데 중국은 나날이 사망자가 나오는 게 이게 감염자 비율 차이인가요? 아니면 의술의 차이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 사망률이 높은 것은 결국 지금 우한시 내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이유는 워낙 그 감염 유행의 폭이 크다 보니까 고위험군 그러니까 60세 이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감염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망자가 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실제 의술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한 내에서의 그 감염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의료기관의 자원이 지금 거의 다 고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고 네. 중환자 치료를 특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망률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교수님 모시고 도움 말씀 들었는데요. 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중시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